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루도 고레츠 대 세르베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도 고레는 원정에서 확실하게 수비에 치중하며 원하는 결과를 냈다. 홈 경기가 남아있기에 원정에서는 템백으로 경기에 임하며 무승부 이상을 노렸는데 패하지 않고 돌아왔다. 버돈과 노아, 송코 등 좋은 피지컬로 상대 스트라이커의 문전 침투를 저지한 센터백들의 수비가 빛났고 곤칼베스가 중원에서 상대 미드필더진을 압박했다. 세르베트는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원정 경기에 나선다. 20개 이상의 소나기 슈팅에도 골을 넣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지지 않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크리벨리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는 운영을 할 것이다. 루도 고레의 승리를 본다. 세르베트는 유리한 입장에서 나선 경기에서도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다소 부담을 안고 원정에 임해야 한다. 상대의 역습 시도를 막아낼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있고 테크페티와 비달, 델레프 등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루도 고레가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그레브는 원정에서 터진 페트코비치의 골로 1차전을 승리했다. 베티스의 공세에 밀리며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후반 중반 얻어낸 페널티킥이 결정적이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2차전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다. 1차전처럼 요시프 미시치와 블라트 등이 수비에 치중하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베티스는 지난주 홈 경기에서 상대의 패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원정 경기에 나선다. 그래도 경기 내용상으로는 상대를 압도했기에 자신감 있는 운영을 할 것이다. 이글레시아스를 비롯한 공격 자원이 이적한 여파가 있긴 하지만 호세와 페키르, 산체스와 디아오 등도 언제든 해결해 줄 수 있다. 접전을 본다. 베티스는 오사수나의 아빌라를 비롯해 박한부 등을 영입해 공격진을 보강했다. 그러나 팀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이스코의 부상 이탈로 인해 이선의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미시치와 블라트 등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홈의 이점도 살릿 자그레브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데글림은 원정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리그에서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그랜베크가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앞서갔는데 인저리 타임에 2골을 내주고 말았다. 교체로 들어왔던 벼루트푸트가 퇴장을 당하며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남은 시간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효율적인 축구로 원정에서 차선의 결과를 얻어냈기에 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아약스는 호벤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4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아크폼과 브로비, 베르기스와 린슨 등이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 골을 터뜨렸지만 수비가 다소 흔들렸다. 그래도 베테랑 미드필더인 핸더슨이 팀에 들어온 이후 중앙 경기력이 나아졌고 포브스와 반덴 부만 등 경기 흐름을 바꿔줄 선수들도 있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보데글림은 베르그와 살트네스, 그랜베크 등 중앙이 좋은 팀이다. 그러나 하우게를 제외하면 아약스 수비를 벗겨내며 스스로 해결할 공격 자원은 없다. 핸더슨과 타이로비치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흐름을 넘겨주지 않을 아약스가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툴루즈 대 벤피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툴루즈는 원정에서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하며 무승부 작전으로 나섰다. 전반 실점하지 않았고 후반에 동점골을 뽑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나 했지만 마위사의 위험한 파울 이후 허용한 페널티킥으로 인해 패했다. 그래도 레스테스 키퍼가 수차례나 슈퍼세이브를 보여줬고 코스타와 니콜라이센 등 중앙 수비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벤피카는 인저리 타임에 터진 디마리아의 결승골로 홈 경기를 승리했다.
30개 가까운 슈팅 시도를 하면서도 상대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했는데 결국 승리를 따냈다.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서 2차전에 나설 수 있고 확실한 수비 축구로 임할 것이다. 카브라를 제외한 선수들이 라인을 내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툴루즈는 리그앙 수준급 스트라이커인 달링가를 비롯해 메그리와 덴눔 등이 최전방에 나서 골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코쿠와 네베스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백포와 간격을 유지할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어서긴 어렵다. 벤피카가 텐백으로 나서 원하는 무승부를 기록하며 16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스타드랜드 AC 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는 원정에서 3골 차로 패했기에 탈락이 유력하다. 리그에서는 연승을 길게 이어가며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는데 챔스 조별 예선에서 내려온 밀란 상대로 고전했다. 때문에 뒤가 없는 상황으로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려야 한다. 산타마리아와 마투시와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릴 것이고 두이와 블라스, 구이리와 칼리무엔도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밀란은 이 경기 이후 홈으로 돌아와 4위로 맹추격 중인 아탈란타를 상대해야 한다. 때문에 여유가 있는 이번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다. 지루와 로프터스치크, 레인더스와 키에르를 비롯한 선수들이 벤치에 머무르며 베네세르와 요비치, 오카포 등이 피치를 먼저 밟을 수 있다. 렌의 승리를 본다. 밀란이 1차전 홈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 주말 리그를 위해 이 경기에는 어느 정도 힘을 뺀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에 임할 수 있고 테리어와 칼리무엔도가 기회를 해결할 렌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랑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 원하는 결과를 얻고 홈으로 돌아왔다. 최근 리그에서 부진했기에 무승부를 목표로 하고 수비적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90분 동안 실점하지 않았다. 에게슈타인과 회플러 등 볼란치로 나선 선수들이 공격 전개를 하면서도 백포를 잘 보호했다. 득점이 줄어든 후반기라는 점은 아쉽지만 헬러와 도안, 그리포와 그레고리치는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랑스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1차전 홈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소토카와 와이, 다, 코스타 등 주전 스리토맹도, 사드와 풀기니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았지만 상대의 중원 공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불리한 상황에서 나서는 이번 원정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1차전에서 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수비에 치중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원정 경기력 기복이 큰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착실하게 결과를 냈다. 또 직전 경기를 통해 부진하던 에게슈타인과 롤, 회플러 등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기에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그리포와 도안의 측면 침투로 기회를 만들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